그 다음 비스켓을 이용해 헤드보드와 풋보드의 윗판과 아랫판 그리고 세로 창살을 조립합니다. 하지만 헤드보드와 풋보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는데요. DIY 가구 만들기, 침대 만들기 세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 네.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을 시작해 보시지요. 오늘 웬일이세요? 매일 서두르더니 오늘은 좀 이상한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프로의 여유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음. 이제 다음 부분은 뭔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비살을 완성을 했으니까 여기다 각재를 재단을 해서 홀 가공을 해서 다리를 양쪽에 붙여주면 헤드보드하고 풋보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네, 그러시지요. 네. 침대 헤드보드와 풋보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침대의 다리를 연결하는 것이 필수. 먼저 헤드보드와 풋보드에 연결할 침대 다리를 재단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단면은 수직으로 잘라주세요. 침대의 높이와 헤드보드와 풋보드의 세로 길이를 고려해 각각 2개씩 재단합니다. 이때 다리 길이는 헤드보드는 900mm, 풋보드는 650mm로 재단합니다. 침대 다리를 조립하기 전 반드시 목재에 치수선을 그려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각재에 치수선을 그리기를 할 때는 헤드보드, 풋보드의 이제 연결 방법 때문에 그런데 연결을 할 때는 안쪽에서는 이제 도에 나무못을 박고 바깥쪽에서는 나사못을 박아줄 거예요. 그래서 치수선을 정확하게 그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침대의 어떤 하중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어줘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장 가로대, 긴 가로대 있죠? 그쪽하고 연결될 때는 침대의 기본 구조가 분해 조립이 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정확하게 그어줘야 되죠. 헤드보드와 풋보드에 나사못과 나무못을 박을 자리를 정해 신중하고 정확하게 치수선을 그리는 우리의 주숙중 주부. 헤드보드 윗판과 아랫판에 나무못을 박을 자리를 표시하고 그 사이에 나사못을 박을 자리를 표시합니다. 풋보드의 윗판과 아랫판에도 같은 방법으로 치수선을 그려주세요. 도엘 위치나 치수선은 잘 그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중요한 치수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헤드보드하고 풋보드를 연결하는 그 장가로대, 긴 가로대 있죠? 그걸 연결시켜주는 방법인데 기둥에다가 표시를 할 때는 가로대, 긴 가로대의 가운데 부분에 짱구 볼트가 보통 들어가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도엘은 적당하게 양쪽으로 좀 벌려줘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쪽에는 도엘이 들어갈 자리를 해주고 바깥쪽에는 짱구 볼트가 들어갈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침대 다리를 헤드보드의 위치에 맞추고 그 다음 가로대를 연결할 위치에 나무못과 볼트를 박을 치수선을 그립니다. 헤드보드와 풋보드를 각각 아랫판 높이에 맞춰 양쪽에 나무못을 박고 그 가운데 볼트 박을 자리를 표시하는데요. 나무못과 볼트를 박고 나면 침대 다리에 가로대가 이렇게 연결된답니다. 선생님, 이제 나무못을 연결하려면요,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 드릴로 구멍을 뚫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가 침대는 정확하게 1mm도 틀리지 않게 구멍을 뚫어줘야 돼가지고 뭐 그렇게 좀 틀리면 모양 이상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웰링 지그라고 이런 지그를 이용해서 구멍을 정확하게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웰링 지그란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 구멍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공구인데요. 도웰링 지그를 사용할 때는 먼저 헤드보드와 풋보드에 도웰링 지그를 끼운 다음 목재에 그린 치수선과 도웰링 지그의 기준선을 맞춥니다. 그 다음 레버를 돌려 고정한 후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렇다면 도웰링 지그로 나무못을 박을 구멍을 한번 뚫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구멍의 위치와 크기는 물론 수직으로 정확하게 뚫을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탁상 드릴을 이용해 나사못을 박을 구멍을 뚫을 차례인데요.
낯선 공구이지만 우리의 조숙중 주부 침착하게 잘 해내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홀가공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네. 끄트머리가 너무 빼쭉하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트리머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이런 면을 동그랗게 좀 다듬어주면 훨씬 좋겠죠? 기억하시나요? 서랍장 만들기에서 뒷판에 홈을 팔 때 사용했던 트리머가 이렇게 목재 모서리를 다듬는 데도 사용된다는 사실. 침대 다리의 모서리를 트리머로 동그랗게 다듬은 다음 재단한 침대 다리를 매끈하게 사포질에 마무리하고 나면 드디어 헤드보드와 풋보드에 침대 다리를 연결할 준비가 모두 끝나는데요.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이제 사포질까지 깔끔하게 끝났죠? 네. 그러면 이제 조립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립은 안쪽에 도엘부터 이렇게 먼저 박아주고 그 다음에 나사못으로 조립을 해줄 거예요. 먼저 미리 뚫어놓은 구멍 중 나무못을 박을 자리에 목공용 접착제를 짜넣고 고무망치로 두드려 나무못을 박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침대 다리를 헤드보드와 풋보드에 연결하는데요. 이때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고무망치로 잘 두드려야 한답니다. 이번에는 침대 다리 바깥 부분에 나사못을 박아 더욱 단단하게 고정하는데요. 우리의 조숙중 주부, 이제 나사못 박는 것쯤은 식은죽 먹기인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대망의 헤드보드와 풋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헤드보드와 풋보드에 연결할 가로대 만들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살림의 여왕에서는요, 많은 주부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요, 여러분들의 인테리어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 많은 글 올려주시고요. 또 이 SOS, 여러분들 정말 SOS 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시청 소감 올려주시면 저희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각 있는 금요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이요. 추운 날씨지만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기분 좋은 월요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감각 있는 금요일, 다음 주에는 겨울 인테리어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나무 상자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더해 따뜻한 겨울 인테리어를 꾸민 집을 공개합니다. 다음 시간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태강수산에서 수산물 상품권을, 주식회사 로펜에서 음식물 건조기를 드립니다.